더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컨셉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워낙에 화두가 됐던 이 생성 AI입니다. 일단은 AI 자체는 지금 모든 산업에 걸쳐서 크게 역할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생성 AI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메타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하나는 제가 앞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에서도 기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생성 AI를 통해서 예전에 예를 들어 게임으로 예를 들자면 게임 하나의 게임을 만들더라 하면 뭐 30명, 50명, 혹은 100명, 200명이 만들어야 됐었지만, 이제는 한 명 혹은 소수의 팀이 쉽게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은 물론 여러 다른 아웃소싱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도 존재를 하긴 하겠지만은, 이러한 생성 AI를 통해서 게임이 됐든 영상이 됐든 기타 콘텐츠가 됐든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너레이티브 AI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이제 사람 같은 버추얼 휴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제너레이티브 AI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또 기폭제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한국의 그 게임 시스템 구현에 대한 노하우입니다. 한국은 게임 강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임 시스템이라는 건 단순하게 어떤 기술적인 측면만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가상 공간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머무르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펀한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는 기획 역량이라든지, 사람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소셜, 성장,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기획 역량이든지, 그의 서버 기술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 모두 총망라한 그런 게임 시스템 구현 노하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3D 월드를 잘 구축하는 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단순히 비주얼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말 실제 세상과 같이 이런 경제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실제 세상까지 돌아가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임 시스템 노하우를 우리 한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이 또 한국에서 메타버스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큰 자산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MZ세대라고 얘기를 하다가 일부러 M하고 Z를 좀 구분했습니다. Z세대 분들이 좀 기분을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M 또는 Z세대들의 이 소셜과 덕질 문화입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머물고 서로 소통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예전과 같이, 예전에는 되게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매스한 대중문화를 그냥 즐기는 쪽이 대세였긴 하지만은, 지금은 각자의 취향대로 즐기는 것이 오히려 더 대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상당히 다양한 세상들이 존재를 할 것이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러한 다양한 세상, 다양한 콘텐츠에서 내가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아끼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Z세대들의 소셜 덕질 문화도 메타버스에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고 성수능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큰 자산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메타버스 밸류체인을 맥킨지에서는 이렇게 지금 나눠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제일 밑에가 이제 이네이블러, 그 위가 이제 인프라랑 이제 하드웨어, 그 플랫폼, 마지막에 이제 컨텐츠와 익스피리언스인데요. 사실 이제 이네이블러나 인프라,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먼저 구현이 되면서 저희 크기로 봤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이제 플랫폼이나 컨텐츠, 익스피리언스로 다가갈수록 지금 현재 수익 모델이 딱 명확하게 나와 있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기는 하지만, 잠재 투자 대상으로서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시장 규모가 크고 업체 수도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있겠는데요. 이미 이제 우리 일상 서비스에서도 지금 우리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이긴 하지만은, 특히나 메타버스에 좀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 가상과 실제된 세상에서는 이 정보를 구별하고 보호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좀 기술 분야 업체들이 좀 투자 대상이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인프라나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디바이스가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디바이스는 사실 우리가 헤드셋만 너무 인식을 해서 비주얼만 생각하는데, 사실 사람의 오감이라고 하면은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도 있고 촉각도 있고 후각, 미각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제가 일단 후각과 미각을 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각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헤드셋 혹은 글래스와 관련된 분야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꼭 헤드셋만을 써야 메타버스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디스플레이 혹은 이 소재가 없는 에어 디스플레이처럼 이런 뭐 홀로그램도 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가 또 하나의 이런 시각 관련 쪽 투자 대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그 기기를 통해서 사람들과 이제 나를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얼굴이나 바디의 모션을 캡처할 수 있는 기술 요소라든지 사물이나 사람을 보고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는 요소라든지 혹은 나의 상태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시선을 추적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각 관련한 쪽에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중에서도 뭐 AI라든지 디스플레이 쪽 뭐 시장 전망은 상당히 뭐 크게 성장할 것 같아요.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각 관련해서는 이 소리를 사실 이제 뭐 이어폰, 뭐 스피커 통해서 이제 소리 듣긴 하지만은 실감적으로 이제 컨텐츠와 연동해서 이제 360도 방향으로 좀 소리가 낼 수 있게 하는 360 사운드라든지 혹은 사람이 말하는 언어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거나 사람이 말하는 언어가 아닌 비언어 분야, 일상적인 소리겠죠. 유리창 깨지는 소리라든지 분석하는 분야가 또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언어와 관련된 시장 같은 경우에 빅테크가 노리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 스타트업들한테 기회가 많지는 않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 비언어 분야인 소리 쪽과 관련된 쪽은 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언어 시장에 비할바는 안 되긴 하겠지만 오히려 벤처 쪽이 들어가서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촉각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슈트나 글러브, 컨트롤러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꼭 뭐 헤드셋하고만 슈트가 연동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VR 게임을 할 때 슈트를 입고 헤드셋을 쓰고 게임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헤드셋이 없는 상태에서 글라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내 몸에 전달이 되는 피드백을 느끼고자 하는 예지는 있기 때문에 게임뿐만 아니라 뭐 그런 슈트나 컨트롤러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개발사로 저희가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인프라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 좀 더 인프라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메타버스를 하면 결국에는 많은 양의 이제 연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양의 연산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엣지 컴퓨팅이나 AI 반도체도 메타버스 투자 분야라고 생각해서 이게 또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경우에 사실 좀 대형 기업들이 많이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토어는 이제 뭐 메타스토어가 있겠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도구는 뭐 언리얼 엔진 같은 게 있고요. LLM은 워낙에 지금 빅테크들이 많이 노리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LLM이나 대왕 AI를 말씀드리자고 하면 현재 이제 빅테크들이 LLM 쪽을 지금 치중하는 이유는 사실 이 검색 엔진 시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구글이 이제 검색 엔진 시장을 굉장히 지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AI 비서의 최종 승자가 구글을 밀어낼 거다라고 보고 있고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검색 엔진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LLM이나 대왕 AI 개발에 이제 몰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AI 비서와 같은 LLM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이나 커머스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나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산업을 나눠서 봤을 때에는 오히려 거기에 각각 커스터마이징된 대화형 AI는 좀 여러 기업들이 나올 거다라는 게 또 연구기관의 전망이 있어서 최근에 뭐 SLLM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LLM이 무조건 대기업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더 시장을 세분화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도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컨텐츠랑 익스피리언스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게임이라든지 훈련, 교육, 피트니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추얼 월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닝 컴퍼니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전체 시장의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는 분야이고요. 3D 버추얼 월드 같은 경우에 현재 나와 있는 건 이제 빅테크 기업들 위주 범용이 대부분이긴 하지만은 점차
용도별로 혹은 이제 IP별로 좀 특화된 월드가 생겨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서비스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네이버나 뭐 구글 검색 엔진도 있고 뭐 메타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SNS도 있긴 하지만은 뭐 쇼핑에 특화된 서비스라든지 게임에 특화된 플랫폼이라든지 팬과 아티스트가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이제 용도별로 혹은 IP별로 공간들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3D 버추얼 월드도 꼭 하나의 월드가 도미네이트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월드가 좀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하고요. 또한 이제 이 Z세대들 같은 경우에 이제 덕질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놀 수 있는 또 월드에 대한 니즈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IP별로 특화된 3D 월드의 등장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뭐 게임이라든지 뭐 훈련 교육이라든지 여러 이제 콘텐츠들이 있긴 하지만은 XR 디바이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기존의 콘텐츠 포맷이 XR 포맷으로 바뀌면서 이제 메타버스 콘텐츠가 생겨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XR 디바이스가 이 메타버스 콘텐츠의 필요 조건은 아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콘텐츠가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요. 하지만 이제 꼭 그 디바이스가 아니더라도 이 콘텐츠에 몰입감을 줄 수 있는 여러 이제 기획 역량이 더해진다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좀 전제적인 메타버스 콘텐츠라고 보고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AI 친구라든지 교육 분야의 뭐 AI 튜터 혹은 그냥 게임을 즐기는 게 아니라 메신저로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든지 혹은 뭐 버추얼 유튜브나 버추얼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향후에 이제 메타버스상에서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관련한 생산성 툴은 단순하게 이제 실감을 많이 이제 표현하는 것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획기적인 비용 절감을 제공을 해줄 수 있을 때 좀 더 유의미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펀드에서 또 M&A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M&A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자고 하면요. M&A는 뭐 M&A에 좀 더 전문화된 하우스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네 가지를 일단 보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메타버스 기업들이 이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고 싶지만은 지금 뭐 많이 창업하기 때문에 채용이 아니라 인수를 통해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인수를 하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선행기술 같은 특허나 자산을 인수를 해서 우리 회사의 기술을 내재화하고자 하는 그런 인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마켓 진출인데 이쪽이 좀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 업체가 오프라인 업체를 인수를 해서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거나 혹은 연령대를 확장하거나 뭐 지역을 확장하는 그런 인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잠재 경쟁자를 미리 인수해서 독보적인 마켓 시어를 유지하는 인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도 저희가 기업들을 만나면서 인수 니즈를 파악을 하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